네, 오늘은 어떤 얘기 하실 건가요? 네, 오늘은 부대 명칭이 굉장히 이색적이었던 독거미 부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독거미 부대요? 예, 이름부터 특수부대 냄새가 좀 나죠. 맞습니다. 이게 특수부대였는데요. 원래가 이 시도방위 사령부 소속의 대터리 부대 이름이었습니다. 영어로도 표시를 했는데 여기 마크에 보면 영어로 더 타란툴라 유니트라고 되어 있거든요. 열대지방에서 하는 이 독거미 이름을 빌려온 거죠. 이 부대는 이 육군 본부가 1991년 3월 대테러 작전이라는 특수 목적을 위해 창설했던 부대입니다. 창설 당시 공식 명칭은 제35 특공대대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35 특수임무대대로 바뀌었는데요. 이 부대를 상징하는 게 절지동물인 독거미였습니다. 부대 마크에도 보면은 다리가 12개 달린 독거미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거미의 경우에는 다리가 8개거든요. 그런데 이 다리를 12개를 그려놓은 것은 독거미 부대가 3개 중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1개 중대 팀원이 12명입니다. 그래서 12명 팀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독거미 부대의 구성을 보면은 중대장 1명, 그리고 행정보고관 1명, 그리고 나머지 10명의 부대원들로 이루어져가지고 합계 12명이었는데요. 또 혹자는 과거에는 몸통이 중대장을 의미하고 다리 12개는 나머지 부사관들을 의미해서 13명이었다는 말도 하긴 하는데 지금은 12명이 정원입니다. 그런데 이 독거미 부대의 별칭이 2년 전부터 태호 부대로 바뀝니다. 태호 부대요? 네. 한자로 따지면 클 때자 호랑이 호자를 써가지고 큰 호랑이라는 뜻인데요. 큰 때자 쓰는 호랑이보다 더 큰 태호, 큰 호랑이라는 뜻을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걸. 그런데 이 부대 명칭을 독거미에서 태호로 바꾼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독거미 부대 하면은 전부 여군으로만 이룬 부대로 이게 오인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중국 고전 서유기에서도 삼장법사를 잡아가는 독거미가 암컷 요괴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성적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굉장히 강인하고 독한 여성적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독거미 부대가 남녀 혼성 대대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들은 이 여군으로만 이루어진 특수부대로 대테러 부대로 이게 오인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2년 전에 독거미 부대에서 태호 부대로 바꾸게 됩니다. 태호라는 명칭 알긴 알겠는데 좀 생소하긴 하네요. 그렇죠. 군부대는 특히 육군 같은 경우에는 호랑이를 상징하는 부대가 꽤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명호부대 있지 않습니까? 수도기기화 보병사단이 상징이 호랑이인데 707 특수임무대대의 마크도 백호입니다. 육군 입장에서는 인구 1000만에 가까운 수도를 지키는 그 상징성을 생각하면은 굉장히 큰 포용력 있고 굉장히 멋있게 보이는 큰 호랑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고 싶어서 태호라는 이름을 정한 걸로 보입니다. 그럼 독거미 부대라는 건 완전히 없어진 거네요? 부대의 정체성은 그대로 있죠. 이름만 바뀐 거죠. 태호 부대 같은 경우는 이게 임무 자체가 독거미 부대도 마찬가지였고 임무 자체가 대테러 상황에서 대처하는 게 가장 큰 임무고 도심지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도 특수작전하는 것도 임무였고 요인 경호라는 게 또 중요 임무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여성 특임중대 같은 경우는 VIP 대통령 행사의 경호요원으로 많이 활동하거든요. 쉽게 좀 볼 수 있는 경우가 대통령이 현충원 행사가 있을 때 대통령 행사가 있을 때 이 여군 특임 중대원들이 귀에 리시버를 끼고 정장 차림으로 뛰어다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런 여성들 보면 대개가 다 10중8구 여군 특임 중대원으로 봐도 크게 모방할 듯 싶습니다. 이분들은 그 무술 실력 상당하겠네요. 대부분 다 적게는 10대 1, 많게는 60대 1의 경쟁률까지라고 하는데 평균적으로 아무튼 10대 1은 넘는다고 그럽니다. 선발하는 과정에서요. 이 보통 다 합기도, 유도, 각종 격투기까지 포함해서 그 부대원들 평균 한 명당 평균 무도 단수가 6단쯤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여군들로만 이루어진 부대가 수방사 특임중대 외에는 없나요? 지금은 수방사 제35 특수임무대대에 여군 중대 외에는 없습니다. 과거에는 이 707 특수단에 소속된 여군 중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여군 중대는 2014년에 해체됩니다. 그 당시 사령관이었던 전인범 장군이 707 특임단의 저격수와 특수 임무를 하는 여군을 제외하고는 전부 지방에 있는 여단으로 재배치를 하게 됩니다. 전투는 이게 체력으로만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남군과 같이 공정한 환경에서 얼마든지 남군과 같이 경쟁할 수 있고 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여군 중대를 해체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지금 군대는
남녀 구분이 지금 옛날처럼 명확하게 하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소위 말해서 병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여군의 수요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사회 성평등 문화가 군에서도 이제 많이 접목이 돼가지고 군에서도 성평등 문화가 많이 정착돼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군에서도 이제 차근차근 여군만의 어떤 특성 있는 부대들을 다 없앴거든요. 가장 대표적이었던 게 여군을 양성하는 여군학교가 있었는데, 그 여군학교 이미 이제 폐지됐고요. 그래서 지금 여군 장교들은 제3, 4관 학교에서 지금 양성하고, 여군 부사관들은 지금 저기 부사관 학교에서 양성하거든요. 그리고 과거에는 이제 재학생이 모두 여성들이었던 간호사관 학교도 지금 남자들이 지금 재학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수방사 특임중대는 대통령 경호라든지 어떤 특수적인 수요가 있어가지고 여군으로만 이루어진 특임중대를 활용하고 있고 운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지금 말씀하신 특수임무 여군의 경우 주로 행사에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남군에 비해서 아무튼 비율적으로 특수부대 여군들은 비율적으로 적잖아요. 그러니까 동원되는 숫자는 많아지는 거죠. 국군의 날도 마찬가지고 무슨 대국민 행사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자꾸 행사에 여군 특수부대원들을 동원하는 걸 좀 자제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제가 이제 경험으로 보면은 제가 그 행사에 훈련을 하는 과정에서 다치는 걸 많이 봤어요. 일반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 뭐 손날로 벽목 깨기, 또 벽돌 깨기, 주먹으로 벽돌 깨기, 또 이마로 또 뭐 벽돌 깨기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특공 무술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부상자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이게 행사 훈련하다가 특히 국군화 훈련도 포함되고요. 그런 시범 행사 훈련하다가 다쳐가지고 전역하는 여군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어떤 우수한 자원들이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전역하게 되면 전투력 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도 그 태호 부대 그런 거보다 독거미 부대 이런 명칭은 그 중대라도 남겨놓으면 어떨까요? 그래서 저 100% 동의입니다. 저도 이제 군에서도 보면 군 간부들도 그렇고 일반인은 사실은 지금 뭐냐면 독거미 부대가 아직도 있는 줄 알아요. 태호들 이름 바뀐 줄 모르는 일반인들이 대부분이고, 군 간부들 같은 경우도 야 좀 예외적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여군 특임 중대만큼은 그냥 독거미 중대 정도로 해가지고 좀 남겨놨으면 어떨까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괜찮겠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상 숨은 얘기 국방 B컵.